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지역을 응시한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했던 수험생입니다. 제 공부 기간을 말씀드리면 저는 15년도, 16년도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었고 다시 결혼을 하고 20년도 시험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둘째를 출산하고 또 23년도 이번 시험을 준비를 해서 굉장히 이제 간격을 두고 공부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수를 알려드리면 교육학은 16.67, 전공은 71점, 그리고 수업 시련은 19.4, 나눔은 9.44, 그리고 면접은 37.87, 실기는 27.67,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합격 당시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제 1차 때도 저는 복귀를 해봤던 상황이었는데 1차 때 복귀를 해봤어도 저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전공 점수는 꽤나 높았어서 컷에서 4점께 붙었었고 2차 결과를 기다릴 때에도 그렇게 큰 실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답변의 애매함과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났어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먹고 합격 창을 봤는데 최종 합격이 되어서 남편과 이제 즐겁게 이제 소리 지르면서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도 2명 키우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제 하루 생활 일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야 했어서 아침에 이제 9시에는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벽에 한 4시나 5시 네, 컨디션 좋을 땐 4시, 좀 더 자고 싶을 땐 5시에는 일어나서 하루 중에 가장 긴 공부 시간을 마련을 했었어요. 그 새벽 시간에.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이미정 교수님 연관 스케줄에 따라서 복습을 하고 그때 개론서를 읽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공부를 새벽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챙겨서 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전 시간에도 공부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사실 새벽 시간대처럼은 집중 있게 공부는 못했어요. 왜냐면 집안일도 쌓여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뭐 한 2시간, 3시간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1시간, 2시간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기출문제 하나씩 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했고 그리고 오전에는 특히 인강을 보면서 가능한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오후에는 제가 유치원에 피아노 가르치러도 갔었고 피아노 학원에 일하러도 갔었기 때문에 오후에는 항상 다 일하러 가는 일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이제 저녁에는 제가 또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시간도 못 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이제 4명 가족이 이제 함께 저녁 먹고 제 할 일 설거지까지 다 끝내면 남편이 이제 애들을 재우러 들어가요. 한 8시 반이나 9시쯤에. 그때 남편이 애들을 재우러 들어가면 저는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고 또 어떤 때 보면은 아이들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엄마를 찾는 경우도 있었어요. 꽤 많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같이 들어가서 잤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땐 또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저를 찾아서 제가 빨리 재웠어야 되면은 저도 9시에 눕잖아요. 그럼 9시에 누워서 2시에 일어나요. 5시간 자고 2시에 일어나죠? 그럼 2시부터 한 6시까지. 그땐 4시간 동안이나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엄청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 다시 6시부터 한 8시까지 자요. 애들이랑 같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애들 어린이집 준비하고 하는 그런 하루 루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정 교수님을 선택한 계기는 제가 딱 2가지로 이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강의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서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2번째는 연간 계획을 이제 교수님 틀에 맞춰서 가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 이제 보강은 물론 있었지만 이제 그게 저한테는 감당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제가 계획을 잡고 갈 수 있게끔 교수님이 연간 스케줄을 다 이제 말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꼭 맞춰주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 강의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미정 교수님 수업이 제일 좋았던 것은 군더더기 없는 설명이라는 점이 제일 좋았어요. 음악 임용에 있어서 정보가 많이 갈리는, 정답이 많이 갈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 근거들과 함께 이제 명확히
네,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은 제가 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두 근거를 다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은 다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네,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공부를 22년 한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시작할 때 2월에는 이제 교수님이 청소년을 위한 국악 그 책을 이제 가볍게 읽어보라고 하셔서 그거에 대한 책, 이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먼저 읽으면서 3월 강의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는 3월 강의부터 이제 교수님과 같이 하게 됐는데 3월부터 할 때 저는 기출을 항상 가져갔어요. 네, 3월 심화반을 할 때도 그 심화반에 맞춰서 기출 문제를 풀고 문풀반 할 때도 기출을 가져가고 그리고 마지막 모고반 할 때도 기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을 1년간 많이 돌리진 못했어요. 사실 많이 돌리진 못해도 한두 번 돌리면서도 그 와중에 교수님 스케줄, 심화반, 그다음 문풀반, 모고반이 같이 돌아가니까 기출을 보는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기출을 같이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 때도, 문풀반 때도, 그다음 모고반 때도 항상 저는 개론서도 또 같이 읽었어요. 제가 그 공부하는 스타일이 이제 요약된 자료를 보면은 이제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머리에도 안 들어오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전에 수험생활 할 때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제 공부 스타일을. 이제 그러고서 이번에 다시 공부할 때는 개론서를 사실 있는 개론서 없는 개론서 다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한 개론서만 여러 번 보지 않고 교수님 자료에다가 다른 개론서 한 번씩만 읽더라도 그리고 같은 표현을 어떤 개론서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심화된 내용을 익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된 스케줄은 무조건 이미정 교수님 스케줄에 따랐어요. 이미정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심화반 때는 뭐 이렇게 공부해라. 또 문풀반 때는 이걸 2번 돌려라. 모고반 때는 3번 돌려라. 막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도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실기는 이제 피아노 전공이다 보니까 경기는 혼자 준비하다가 이제 2차 준비할 때 유니스 선생님 인강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피아노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한 면들, 반주 패턴을 참고해야 될 때 유용하게 이제 익혔었고 그 다음에 노래는 개인 레슨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민요도 1차 시험 후에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2차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난 기간 동안 2014년, 15년 그리고 20년 수업을 준비하면서 레슨 받았던 그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케줄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1차 시험 공부 기간에 실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전에 이미 했던 그게 좀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준비를 실제로는 1차 시험 후에 확실히 했었습니다. 저는 수업 실현을 이미정 교수님 카페에서 처음에 1차 시험 후에 온라인으로 구하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기도 키우고 하기 때문에 멀리 못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온라인으로 구해야만 했는데 다행히 이미정 교수님 듣는 수강생 중에 이제 온라인 스터디를 구해서 1차 끝난 후에 주 2회 만나서 했어요. 온라인으로 했는데 4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2명은 이제 중간에 이제 스르르 이제 나가시고 남은 저와 다른 스터디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상당히 의지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1차 결과 후에는 지역이 달라서 제가 새로 스터디를 구해야 했는데 그때는 온라인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다 이제 시댁에 맡기고 3주만 빡세게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다행히 집 근처 대면 스터디를 구했어요. 집 근처 스터디를 구해서 수업 실현도 그때는 한 일주일에 3번 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업 실현 감을 익혔는데요. 그 이미정 교수님, 김남주 교수님의 수업 실현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실제로 딱 그 30분 그거 받으려고 노량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최대한 안 빠지려고는 노력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김남주 교수님 때 제가 받아야 될 스케줄에 몸살이 한번 오더라고요. 2차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때 한번 빠지고서는 이미정 교수님, 김남주 교수님 거를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미정 교수님이 이제 걱정된다는 수강생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1차 결과 발표 후에 이틀 내로 이제 준비해서 오라고 하셨었거든요, 수업 시련을. 근데 그 중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못하는구나 이제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근데 그때도 다행히 이제 괜찮다고 잘한다고 몇 피드백은 해주셨지만 괜찮다 잘한다, 그리고 이제 시험 앞두고서도 잘한다고 해주시고 피드백 해주셔서 저는 그때는 상당히 떨린 마음으로 갔지만 실제 면접 시험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제 공부 팁을 말씀드리자면, 워낙 제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제 팁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기출을 중심으로 항상 그 공부를 했다는 거에 약간 성공적이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왜냐면 물론 연간 스케줄은 이미정 교수님 스케줄대로 쭉 갔지만, 그 와중에 이미정 교수님 기출문제집 있죠, 되게 두꺼운 거. 거기다가 이미정 교수님 심화반 수업 내용, 그리고 개론서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음악 임용해서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사실 받기도 했는데, 그 기출문제집 안에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답안이 될 수 있는 근거들, 이미정 교수님이 중간중간 말해주시는 그런 근거들도, 그리고 개론서적인 표현도 다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기출문제집 한 것만 이제 훑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을 칠 때 답안에는 이제 보다 전문적인 용어로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론서적인 표현을 오히려 그냥 외우려고 하면서 그 기출문제집에 개론서도 다 옮겨놓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스터디를 운 좋게 하나 1년간 스터디를 했던 게 있는데요. 이제 그분도 저랑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물론 어린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인데, 이미정 교수님 수업을 들어서 마침 이제 교육학이랑 전공 스터디를 같이 하자, 1년간 우리 해보자 하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강원도에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전화 스터디로 새벽에 6시부터 1시간은 교육학 읽고 하는 스케줄을 하고, 그 다음에 밤 10시부터는 이제 기출, 서로 공부했던 기출을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출 문제뿐 아니고 주변 곁가지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미정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관점으로 바라보셨나, 특히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굉장히 한 문제 가지고 깊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도 원래는 1시간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오래 했을 때는 2시간, 2시간 반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로 육아를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도 그리고 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달 반가량은 스터디가 끊긴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랑 저랑 항상 이제 하는 말이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꾸역꾸역 이어나갔었죠. 그래서 선생님도 저도 1차를 붙었고, 그리고 2차 면접 준비도 이제 전화 스터디로 같이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다시 하게 되면서 사실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그게 워낙 예전에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면목이 없더라고요. 또 아이를 봐달라는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저랑 비밀로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2차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는 공개를 했었죠. 그리고 시댁에 이제 부탁드리고 했는데, 항상 이제 가정이 있는 분들은 이제 공부가 혼자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다들 잘 받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처럼 다시 돌아온 수험생분들이라면, 저는 지난 한 8년간 공부가 끊겼던 그 8년 동안 제가 사실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시 이제 반주를 하고 피아노 반주를 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진짜 반주가 쉬워졌어요.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막 했을 때는 반주 하나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쉬워졌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 키우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노래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노래 부르는 것도, 앞에서 부르는 것도 되게 부끄럽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 키우면서 워낙 동료를 많이 불러줘야 되니까 그런 게 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업 시련도
조금 예전에 그 초수 재수 때보다는 좀 뻔뻔하게 했어서 교수님도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온 수험생분들이 저도 처음에 이게 과연 합격으로 성공을 하고 나갈 것인가라는 확신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비밀로 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행히 합격이라는 그 문으로 들어서서 저는 잘 끝났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다시 돌아온 많은 선생님들도 그냥 묵묵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쭉 가면은 정말 언젠가 전 성공할 것 같거든요. 저도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도 그냥 묵묵히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